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자, 나오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라고요? 예, 지금 이번 주가 4주째인데, 이제 어느덧 한 달 채워가고 있어요. 예, 이거 벌써 4주째입니다. 4주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하고,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예.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바로 그냥 관심주 이야기 드리고 출발을 오늘은 해볼까 해요. 예. 새로 새참. 예. 오늘의 관심주 바로 이야기 드리고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와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있고 가격을 이렇게 잠깐만요. 어디로 해야 되나 가격을? 얼마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게요. 아, 에이펙트 타자 소리 죄송해요. 예, 타자 제가 이게 그 기계식 키보드라 예, 이제 약간 타격감 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코드 번호는 32180입니다. 예, 코드 번호는 32180이고 LS 티라유텍이고 관심 가격대는 56부터 58까지 아이고 다음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53입니다. 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LS 티라유텍. 자, 지금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저는 LS 티라유텍은 로봇주인데요. 로봇주인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고 원래 예전에 티라유텍이었어요. 근데 앞에 LS가 붙었죠. 아, 대주주가 바뀌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예, LS 그룹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이 인수를 해서 LS 티라유텍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오늘 3시에 아마 IR이 있을 거예요. 그 일정도 있고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선물이 갑자기 올라오네 또. LS 티라유텍 얘가 차트를 보시면 이래요. 바닥이죠. 바닥에서 굉장히 긴 시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긴 시간 횡보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으로 압축해서 보면 흐름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픽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최근으로 좀 압축해서 보면 어디 갔냐? 왜 안 뜨는 거야 이거? 여기 있다.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회색 라인이 어때요? 이렇게 타고 있죠, 계속 지지되면서. 이러고 있어서 조만간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식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로봇주에도 사실은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LS 티라유텍으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어제 FMC가 있었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미시장을 보면 밑꼬리가 다들 좀 길었어요. 밑꼬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도배하지 마시고. 자, 어제 FMC가 있었어요. 근데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좀 휘청휘청했죠. 25bp를 인하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별 영향이 없는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고용이 리스크거든요. 고용이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리스크예요. 고용이 리스크다. 어제 파월이 또 고용 얘기하니까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월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관세 영향 제한적. 관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관세 영향 제한적.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올해 이제 남은 두 번 FMC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이 시나리오가 베이스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을 거고요. 제가 좀 리스크를 보는 건 고용인데, 고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 패드워치상에서 이제 B컷 확률이 올라오는 거는 리스크다. 자, 약간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걸 보면 B컷 확률이 늘어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을 거예요. 예. 금리 인하를 거의 뭐 무조건 해야 되는 분위기가, 심지어는 이제 B컷 확률까지 50bp 인하의 확률까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뭐냐면 25bp 인하하는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이 될 거고, B컷을 해야 시장이 환호할 거다. 이건 제 생각이랑 너무 반대라서 저는 B컷을 하는 게 리스크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괜히 이상한 변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시장 측면에서는. 자, CM 패드워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제 FOMC가 끝나고 패드워치에 약간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리스크라고 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패드워치상에서. 그게 뭐였냐면 이거. 요 연내 한 번이라도 B컷 할 확률과 차라리 두 번만 금리 인하를 할 확률. 요거 숫자 뒤집어지면 제가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거 숫자 두 개가 뒤집어지면 그게 리스크다. 그만큼 저는 B컷을 별로 좋게는 안 봐요. 차라리 이제 B컷이 거론될 정도로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기조다라는 그거는 좋은데, 실제 하는 거는 이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FOMC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B컷 할확률 없어졌어요. 그냥 0% 됐어요. 0% 지금. 요 숫자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러면 시장이 왜 반등하는지도 이해되시겠네요. 그렇죠? 어제 FMC는 뭐 일각에서는 FMC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뭡니까? 세론이 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단순 이슈 취급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매크로 지표라는 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에쿼티 자산들에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지표인데, 이게 무슨 개별 종목 이슈 나오듯이 이슈 나왔으니까 이제 팔 거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즉 유동성의 효과들이 전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왜 기다리는데요? 유동성 확대를 기다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제 FMC는 생각보다 되게 잘 지나갔다라고 봐요. 패드워치상에서 B컷 할 확률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인 거 워낙 좋아들 하시니까 이제 또 지수가 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긍정론자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추석 전까지 즉 한 9월 말까지는 박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조정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엄청 세다. 세요. 시장이 엄청 세. 그래서 조정이 강한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 성격의 박스. 심지어 이 박스가 우상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세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치고 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 추석 이후에 치고 갈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치고 가지 않을까. 누가? 지수가. 전 약간 요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정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강하다는 표현인데 강한 조정. 강한 조정이라면 조정이 강한 거네. 조정이 아이고 빼. 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 하면서 이거 같이 했잖아요. 와우넷 공개 방송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좀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오분봉이야. 요때 이제 오후 공개 방송을 1시 반부터 또 진행을 했거든요. 갈림길이라서 저는 오후에 빠질 거라고 했어요. 갈림길이라서 오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실제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언급을 했냐면 30분 봉상 어제 이제 매도 신호가 아침에 떴고 오늘 지금 매수 신호 떴어요. 사실 바로 바뀌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신호가 빈번하게 나오는 건 무슨 장이냐면 횡보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추세가 없을 때, 비추세일 때 이게 신호가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논의를 하고 어제 이 포인트에서 추가로 반등을 하면 바로 매수로 그냥 바뀌면서 단기 추세 유지였어요. 전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봤거든요. FOMC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건데 FOMC가 무사히 지나가니까 오늘 갭상으로 일단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또 매수 사인이 이렇게 뜬 거예요. 사실 어제 점심경에 이렇게 반등을 했고 여기서 추가 반등을 더 진행을 했으면 바로 어제 오후에 매수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오기에는 어제 저 시간으로 돌아가면 쉽진 않죠.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요걸 밀린 거고 FOMC 무사히 넘어가서 갭상이 하니까 바로 매수 사인이 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호가 하루에 한 번씩 뜨네. 자, 이거는 횡보장이에요. 그래서 박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스 그리다가 다시 한번 치고 갈 거다. 지금 우리가 박스 그릴 때 오히려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시황 얘기 그만하고 바로 이제 종목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조정도 잘 안 받아요. 반도체가 조정도 안 받아. 아휴. 무지하겠어요, 반도체 참.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비염이 좀 있는데 아침부터 좀 컨디션은 좀 별로기는 합니다, 지금. 자,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는 건 이제 로봇스타 그렇게 안 움직이더만 LG전자 이제 테슬라 뭐 협업 소식 뭐 이런 거 이제 로봇 관련된 LG전자 소식 때문에 LG전자가 지분 있는 로봇주들이 오늘 좀 세요. 그리고 보면 제우스도 있고 아침에 뉴스 나온 거고
최근에 제가 아마 요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현대무백스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현대그룹이 현대무백스를 들고 있다면 뭐 비슷한 결로 이제 스맥 같은 것도 S&T그룹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갈 거고, 사실 아까 제가 오늘 관심주를 얘기했던 티라요텍도 사실은 LS그룹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순차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그런 반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펙에 시진핑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다음 왕이 부장이 뭐 10월달에 올 거라는 이야기, 요게 또 아침부터 있었죠. 근데 화장품은 좀 매력은 조금 떨어져요. 막 따라갈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화장품은. 그리고 또 하나 축이 되는 섹터를 볼까요? 바이오가 있죠. 예, 바이오가 있는데, 바이오가 좀 변동이 있네요. 어제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였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거 무중 때문에 올랐거든요. 무중 때문에 올라간 거라, 나 같으면 팔 것 같다. 사실 뭐 있지도 않지만, 내가 들고 있다면 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순 그 모멘텀이거든요. 무상증자라는 모멘텀은. 오늘 좀 빠지네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도 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그러고 오늘까지도 계속 윗꼬리 달면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로노이 뭐 그렇고. 근데 바이오는 보니까 장 초반에 조금 셌고요, 오늘. 그 다음 한 9시 반 넘어가면서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딱 그 정도고, 오히려 오늘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거든요. 제가 볼 때. 반도체가 세요. 조정을 안 받아. 반도체가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센지 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시황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뭘 살까에서는 남은 9월 말까지 반도체 비중은 확실히 올려야 돼요. 비중은 올려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반도체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 매매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올려야 돼요. 반도체 비중은. 전 얘가 주도 섹터라고는 봐요. 얘가 추석 이후 주도 섹터라고 봅니다. 저 어제도 어제 조정받았잖아요, 지수가. 오늘도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왔는데, 아까는 뭐 그냥 밍숭맹숭 했거든요, 지수는. 근데 지수는 잡아놓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더라고요. 바이오는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조금 밀렸고, 2차 전지는 약하고, 2차 전지 아까 빠지던데, 2차 전지도 살짝은 돌렸네요. 아까 제가 볼 때만 해도 다 마이너스였어요. 결국은 반도체고, 지금 반도체가 대기 매수세가 제일 세요.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아마 비슷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이쪽이 반도체가 보니까 대기 매수세가 꽤 돼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메인은 반도체고요. 메인은 반도체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로봇도 움직이고 하는데, 로봇, 바이오, 뭐 심지어 AI 의료, 다 얘네들은 제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 막상 금리 인하하면은 얘네가 빠진다? 말도 안 됩니다. 금리 인하는 이 금리는 매크로 지표라서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 수혜주 쪽은 계속 또 그들만의 이제 플레이를 할 거고, 지수 단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이 될 거고, 이겁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9월 이후, 추석 이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5번. 반도체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저도 사실 반도체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요,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나. 왜냐면, 종목도 많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반도체 센데, 뭐 반도체가 다 가진 또 않아요. 그리고 세게 올라가는 종목은 또 정해져 있기는 해요. 안 올라간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좋게 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세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사고 싶은 것들이 이상하게 세.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언제 사야 되나.
언제 비중을 확 늘려야 되나 고민이 많고, 오늘 반도체 많이 올라가는 순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센가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만 보면 나오거든요. 테크윙 세네요. 에로티베큐, 이것도 차트 이쁜데. 에로티베큐도 세고, 5% 이상 올라간 거 보면 하나마이크론 있고 PSK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PSK는 기관이 싹 긁어간 종목들이고, 테크윙도 요새 많이 올랐죠. 덕산아이메탈, 얘가 어제 기관 수급이 희한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덕산아이메탈. 참고로 덕산아이메탈은 저희 옛날부터 있던 종목이었어가지고 오늘 다 팔았어요. 아까 6,500원 넘어갈 때 다 팔았어요. 어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KNJ도 세네요. 이오테크닉스, KNJ, 이오테크닉스. 아까 이오테크닉스도 이 정도 안 올랐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올랐나 보네요. 에이펙트 셉니다. 에이펙트 10% 올랐네요. 그쵸? 워닝머티, YC. 지금 센 거 보니까 에이펙트, 워닝머트리얼즈, YC, KNJ, 덕산아이메탈, 이오테크닉스, 에로티베큐, 테크윙, PSK, 하나마이크론 요 정도거든요. 5% 이상 올라간 게 5% 이상 올라간 게 이 정도인데 뭐 마이너스는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반도체 세다 하지만 상당수의 종목은 1, 2% 그냥 상승이기는 해요. 상당수의 종목들은 1, 2% 상승이지만 묘하게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위에 있어요. 상단에 꽤 있어요. 자람도 올랐네. 아이씨. 속상한데 이거 자꾸 이러면은. 자람. 예. 엊그저께 사실 살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엊그저께 살려고 저희 방에서 시도를 했다가 가격이 그냥 쭉 올라가길래 그냥 안 산 종목이에요. 어제 살짝 빠지길래 그래 좀만 더 기다려보자 했더만 오늘 많이 올랐네요. 지금 봤네. 그런 것도 좋죠. 자람테크 같은 건 그거예요. 통신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칩 다룰 수 있는 애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매력이 있죠. 예. AI 때문에 광대역 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반도체 종목은 아닌데, 지금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약간 다 그렇거든요. 얘네들도 한번 세게 치고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좀 자리만 잡고 있어요. 이쪽이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자람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튀면 세게 튈 거예요. 바닥권에 있거든 다. 조금 갈 수 있는 룸이 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서의 일부 종목들은 사실은 근데 조정을 잘 안 받아. 진짜 세요. 조정을 잘 안 받아요. 먹을 수 있는 룸이 크다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온디바이스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못 간 거일수록 사실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에이펙트 진짜 세다. 그 논리가 맞았네요. 제가 에이펙트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게 HBM이 있어요. 이 설명 안 했나? HBM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LPDDR이라고 해서 요 저전력 반도체를 깔면 이게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저전력 반도체를 깔 때 결국은 이 저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다 이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장비 업체 이런 테스트 하는 업체 그런 주가들 은근히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잠깐만, 이쪽 다 좋은데 지금 오늘 후공정 오사트 다 좋은데요. 하나도 좋은데 SFA 반도체도 지금 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러네. 이 SFA 반도체도 이거 엄청 무거운데 요즘 무거워도 가.
여튼 아이고 예. 제가 이야기들이 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볼까요? 너무 많아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오늘은 이제 얘네들이 세네요. DR텍, ALT, 에이펙트. 와, 에이펙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거, 자, 난 에이펙트가 있어서 행복하다. 에이펙트를 먹어서 좋다.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런 거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원래 항상 안 가는 곳만 사게 돼요. 예. 근데 그것도 다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공략을 해버리면요.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 종목을 그냥 예를 들면 공략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이거 좀 있네요. 그래도 지금 네모 박스 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요 자리 정도가 공략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를 최근에 만약에 봤다면 이 자리는 이제 뭡니까?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요 음봉, 요 단음봉 나온 날 요 날 있잖아요. 요 자리는 뭐예요? 돌파 매매 하는 거거든요, 사실. 혹은 뭐 버티기 매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따라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뭐 무슨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따라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이거는.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면 스캔을 해야 돼요. 스캘핑. 스캘핑을 할 수 있는 영역 맞죠? 스캘핑이라는 게 뭐예요? 1% 먹고 팔고 이거 있잖아요. 1.5% 먹고 팔고 이거. 지금은 이제 스캘핑 단타 고수들의 영역이죠. 그쵸? 슈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공략하는 걸 좋아하세요? 눌림목이 1번이라 치면 돌파 혹은 버티기 조금 올라와서 중요한 자리에서 버텨내는 이게 2번. 따라 들어가는 거, 배 아파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게 3번.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매매 습관이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할 거면 습관이 좀 잘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도 하고 뭐 힘든 구간도 있고 시장 대비 내가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습관이 일단 잘 들어 있어야 좀 안 되는 구간도 좀 단축을 시키고 돌파 매매도 있고 2번, 3번도 3번? 3번 아이디는 스윙이신데 스캐핑 하시는 분 같은데 3번이다. 1번이 저는 편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1번이 제일 저는 1순위. 2번은 가끔 이제 그 일탈이라고 하면 좀 뭔가 너무 부정적인가 단어가? 그러니까 2번은 뭔가 느낌 올 때 들어가 한 번씩 해보는. 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매매를 좀 보는데 3번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3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전 3번은 안 하려고 하고 2번은 가끔 느낌 올 때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음봉이 되게 좋은 음봉이거든요. 요게 좋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혹시? 이게 좋은 음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를 하는 것도 같지만 이게 제가 줄도 거놨잖아요. 예, 줄도 거놨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뭐 이런 계산이라도 해보지. 중요한 자리 위에서 상승형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 때는 사실 들어가 볼 수는 있긴 해요. 이때 조금 올라왔지만 오히려 밑에서 산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는 제일 이상적인 매매는 여기에서 사서 요 밑꼬리에서 사서 여기에서 한번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요 음봉 나온 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슈팅 나올 때 먹는 거. 요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가 요 장중에 여기까지 막 밀리고 했었거든요. 그 밀릴 때 분봉 봐가지고 다시 산 다음에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방법은 있는데 요 음봉이 되게 우리 VI까지 걸려요. 이해되세요? 요 음봉이 왜 좋은 음봉인지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패턴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전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얘기들을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여러 종목들에서 다 반복된다고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여러 종목들에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를 많은 것들을 익히면 익힐수록 도움이 되죠. 그쵸? 이게 야 내가 추천했는데 이만큼 올랐다 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안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요. 어제 얘기한 거는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근데 이제 어제 얘기했던 토마토 시스템 이런 거는요, 포인트는 여전히 좋아요. 이 포인트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왜 좋냐? 손절이 나가도 되게 짧거든요. 얘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어제 양봉 나올 때 요 밑골이 있죠. 요거 깨면 손절.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지금 자리 어디에 제가 내 빨간 박스도 그어놨네. 여기 눌림목 자리라니까요. 근데 눌림목이 예상되는 자리죠. 예상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무조건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패턴을 깰 때도 있고 변수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매매가 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생각하고 반대로 가도 손절이 짧아요. 그쵸? 여기 깨지면 손절이면 요만큼 리스크는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큰데 뭐 지금도 자리 좋아요.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난리도 아니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토마토 시스템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거고 딱 지금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자리 좋습니다. 마치 에이펙트 저 자리에요. 여기 보면 에이펙트 이 자리랑 똑같아요. 에이펙트도 제가 이날 이야기 드렸을걸요, 아마? 하루 이틀 이렇게 밑골이 나는 구간도 있었어요. 이 자리랑 거의 뭐 흡사한 자리라고요. 이해되셨죠? 잠시만요. 좀 뭐 좀 보고요. 오케이. 자,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확실히 IT가 좋아요. 확실히 IT가 좋고 반도체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와, LTC 봐 날라갔네. 그러니까 LTC 얘도 수소도 수소인데 얘도 수소는 수소인데 이게 메인 매출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더 센 것 같아요. 보니까 LTC 이거 몇 번 얘기 드린 종목이죠. 얘도 수소에서 다코스다. 얘랑 뭐 얘기했습니까?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DK락 이런 애들 이제 다코스라고 했는데 DK락 이것도 자리는 나쁘지 않네요. 얘는 왜 이런 자리에 있어? 연기금에서 한 3일 동안 긁어갔었네. 이것도 자리 좋은데? DK락도 자리가 좋냐? LTC 보다가 갑자기 LTC는 날라가 버렸고 미코도 지금 포인트를 이제 슬슬 잡아야 되는데 아예 안 빠진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비나텍 또 가고 두산표에서 아까 신고가였고 아이고 IT는 뭐 날라가네. 오히려 바이오가 살짝 쉬네요. 보니까 바이오가 살짝 쉬고 반도체 세상이 온통 반도체네요. 카드 VI
PSK는 최근에 이제 그거죠. 기관이 많이 사고 있던 종목인데. 쉽지 않아요. 지금 따라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전부, 대부분. 이제 조금, 최근에 언급 좀 됐다 싶은 반도체들은 전부 위로 쏘고 있어가지고, 다 따라 들어가는 자리라. 참 이게 애매하네요.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인버스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 여러분, 혹시 인버스 들고 계시나요?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현금 들고 계세요. 현금이 나아요. 예, 인버스 진짜 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아셨으면 4번. 여러분, 이거는 제발, 너무 무서우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어요. 알았죠? 인버스 하지 마세요. 인버스 할 때 아니에요. 인버스는 진짜 할 때 아닙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는데 왜 인버스를 하냐고요, 대체. 한번 보자. 예탁금을 봅시다. 야, 예탁금이, 이걸 쏘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이렇게 쏘는데, 이 검은 선이 예탁금이거든요, 고객 예탁금? 야, 이렇게 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제가 어제, 또 얘기를 해. 어제 저녁에, 이땡땡 대표를 만났어요. 뭐, 너는 맨날 만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친하니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양꼬치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시장 얘기를, 원래 저희는 시장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서로. 근데 어제 얘기가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게, 이땡땡 아저씨가 자꾸 닷컴버블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네? 자꾸 닷컴버블이랑 비교를 해요, 지금 시장을. 근데 제가 닷컴버블 때 처음 끝물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었단 말이죠. 전 그때 그 어마어마했던 움직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리타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홍콩 무슨 사모펀드에 인수가 된다 어쩐다 하면서 1,000원짜리가 200만원을 간 걸 제가 심지어 샀어요. 그거를 100만원인가에 사가지고 200만원에 팔았거든요. 1,000원짜리가 200만원을 간 걸 봤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을. 그래서, 아니, 이 형이, 나도 지금 엄청 좋게 보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닷컴버블이랑 비교를 하냐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그때는 막 지수가 10배 가고 이런 시장이잖아요. 코스닥말 빌려서. 내가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지. 그래서, 형, 나도 장 좋게 보는데, 아니, 닷컴버블이랑 비교하는 게 좀 너무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냐고. 이 얘기를 어제 한 30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감 가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제가 공감이 갔냐면, 로커스를 하시네. 그때 로커스, 핸디소프트, 장미디어도 압니다. 다 제가 한 번씩 건드려봤던 중. 테일슨전자, 테일슨 정보통신, 또 뭐 있다? 광전자통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버추얼텍 이런 게 지금은 감성 코퍼레이션이 돼 있죠? 그거 다 옛날 종목들인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은 식상해. 너무 다 알고 있어서. 장미디어를 아시네. 저거 보안주입니다. 보안주. 장미디어. 어쨌든,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닷컴버블 때 저 대학교 초년생이었는데, 몇십만원 가지고 매매했어요.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매매하고, 풀미수도 해보고, 사실 그 작은 돈들은 없어져도 되니까,
그래서 또 과외에서 또 벌어서 또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투자대에 나가고 투자대에서 입상하고 증권사에서 연락 오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증권사로 간 거예요. 사실 저는 공대를 나와서 원래는 증권사에 제가 입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었는데 원래 예전에는 어쩌다가 그냥 첫 그 직장이 증권사 그것도 프랍으로 풀려버려가지고 좀 신기하게 좀 예, 이력이 쌓인 케이스예요. 선물옵션 매매부터 저 시작했잖아요. 예, 그 증권사에서는 이제 대학생 때 그 몇십만 원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옛날에 그 옛날부터 아무도 봤죠. 근데 이제 다 말이 좀 샜는데 어떤 얘기냐면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면 조정도 나오고 그쵸?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조정이 나왔으면 벌써 나와야지 계속 가잖아.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딱 공감 가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 제가 얘기를 해줬죠. 형 이거 왜 일반적이지가 않은지 알아?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는 장은 원래 이거 유동성 장이라고 하잖아 우리. 유동성 랠리는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아. 그냥 돈으로 그냥 뭉개버리면 되니까. 이 가능성이 지금 되게 커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는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으로 시장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 지금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걸 이미 보여줬어요. 언제 보여줬냐면 올해 6월에 보여줬어요. 올해 6월에 보여줬다고요.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일반적이지가 않다고요. 향후에 어떤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그 코로나 이후를 되게 연상시키는 움직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약간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이거 4월달에 지수 이거 왜 빠졌죠? 4월달에 이거 왜 빠졌는지 아시죠 다? 4월달에 이거 지수 왜 빠졌습니까? 4월달에 누구 때문에 빠졌죠? 트럼프 때문에 빠졌죠. 트럼프 관세. 그쵸? 상호 관세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근데 보시면 이 주식이 참 신기한 게 그리고 V자로 올라왔죠. 그쵸? 그리고부터 소위 유동성 랠리라는 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랑 비슷해요? 전 이 차트 보면은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요 차트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언제랑 비슷할까요? 이게 제일 비슷한 모양 한번 기억해보세요. 요거랑 한번 쫙 뺐다가 V자로 올렸다가 거기서부터 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코로나 차트예요. 이거 코로나 차트.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 때랑 되게 똑같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로 한번 가볼까요? 코로나 때로 가볼까요? 2020년이죠. 이거 여기서부터 유동성 랠리 시작됐잖아요. 뭔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확 뺐다가 확 들어 올렸다가 그 다음부터 유동성을 랠리.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니까요. 지금 되게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뭐 코로나 때만큼 당연히 안 빠졌지만 비슷한 형태로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번
밑으로 확 뺐다가 V자 올리고 유동성 릴리. 그럼 그때 생각하시면 지수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좀 설레기도 해요. 그리고 정부 스탠스가 너무 확실해서 그 제가 패턴 중에 이런 패턴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이거. 요게 역헤드죠.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헤드라는 패턴이 왜 나올까요? 혹은 짝꿍댕이가 왜 나올까요? 여기 짝꿍댕인데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개인들 털어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일반적인 개인들은 여기 깨지면 손절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손절하거든요. 여기서 손절한단 말이죠. 여기서 손절한단 말이죠. 이거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손절 필요하죠. 네. 이런 데로 일반적으로 손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털어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정석적으로, 요즘은 차트를 대부분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정석적인 이런 쌍바닥이 많았는데, 심지어 짝꿍댕이가 이런 형태로 많이, 예전에는 저점이 올라가는 게 좋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들은 요즘은 어떻다? 오히려 이렇게 털어먹고 가는 패턴들이 훨씬 많아요. 털어먹고 가는 게 많다고요. 실전에서는 참 어렵죠. 그렇다고 손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자리 깨면 손절해야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다고요. 사실은 코스피가 이런 것도 저는 비슷한 논리라고 봐요. 털어먹고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번 털어먹고 간 거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지구를 멸망시킬 거라는 공포를 심어주면서 털어먹고 간 거라고요. 이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어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예. 여러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이 보면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난 주식 끊는 사람을 보질 못해가지고 술, 담배도 끊기 어렵지만 주식은 진짜 더 끊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뭐 결과와는 관계없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네. 맞아요. 주식하던 사람 부동산 못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저도 증권사에 오래 있었지만 증권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증권회사 사람들은 부동산을 극도로 싫어해요. 심지어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도 부동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노멀한 방법은 부동산이잖아요. 증권회사 직원들은 부동산 할 돈 있으면 주식해요. 부동산 할 돈 있으면 주식하고 뭐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실속은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증권사 직원입니다. 화려하다라는 건 기본 잘만 하면 기본 월급이나 이런 거 세거든요. 적진 않죠. 그리고 증권회사 사람들은 장 올라가면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장 빠지면 우울하다고 술 마시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아요. 자, 여튼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시장이 이게 지금 셉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LTC 바로 미쳤네. 수급은 근데 오늘 장도 좀 신기한 게요. 미결제가 안 느네. 이 검은 선, 요게 이제 선물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데 안 늘어나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뭔가 적극적인 베팅이 들어오는 시장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오늘은 적극적인 베팅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어제 미결제가 빠졌잖아요, 심지어. 주식 수급 별거 없어요. 네. 주식 수급 별거 없죠, 오늘. 금액이 작잖아요? 옵션도 없어요. 선물도 별로예요. 근데 지수는 올라요. 이거 뭘까요? 이게 대기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대기 매수세가 강한 거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가 작정하고 올리는 시장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제 오늘은 수급으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매수세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자꾸 가요. 저도 제발 반도체가 좀 빠져라 이러고 있는데 좀 많이 사야 되는데 계속 간다고요. 대기 매수가 엄청 강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스탠스나 이런 걸 보면 9월 남은 기간 동안은 저는 그래서 박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고 가기엔 좀 버겁다. 대기 매수세가 추격해가지고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 대기 매수세가 추격해서 올리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박스. 근데 시장이 엄청 세서 우상향 박스. 근데 우상향 박스라는 게 뭐냐면 박스가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스지 않습니까? 주가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요걸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향 박스는 이런 형태죠. 분명히 박스는 박스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서 박스는 박스인데 분명히 비추세인데 근데 보면 이게 각도 못 돌리나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박스인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우상향인데 이게 이제 우상향 박스. 근데 저렇게만 해줘도 과열된 거는 시켜져요. 저렇게만 해도 시장이 과열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시켜진다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시장은 세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요. 진짜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보다도 더 세요. 내가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가? 제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세.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세서. 유일하게 지금 약간 반도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아직 못 올라간 게 이쪽인데, 이쪽밖에 없는데. 근데 얘네는 좀 뒤에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가 제일 끝일 것 같긴 해요, 저는. 대신에 엄청 세게 갈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증권. 여기 종목 좀 넣어야죠. LS 티라우텍이죠? 제알텍도 좋네.
이런 것도 되게 힘 있는 차트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이제 뚫을 때 요거 단기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 그거인데,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자리가 안 깨지네요. 근데 여기 요 회색 선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스물스물. 보세요. 이게 이렇게 회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서 뭐예요? 주가가 여기 횡보하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데드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서 바로 슈팅을 날려버리네? 그래서 결론은 회색 라인을 타고 가는 그림이 되고 있네요. 회색 선만 한번 보세요. 회색 선이 지금 깨진 적이 있나요? 요게 회색 선이잖아요. 요게 회색 선이잖아요. 주가가 지금 깨진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올라와서 깨질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양봉으로 쳐 올려버리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요런 패턴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예. 오케이,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이론 측면에서는 되게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얘는.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이런 게. 사실 차트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고, 케바케라서 그렇긴 한데, 이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패턴들을 계속 익혀야죠. 그럼 그게 이제 다 돈이 되는 거니까. 뉴프렉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뭐예요? 이 회색 선이 안 깨지잖아요. 딱 한 번 위협이 되는 게 이때가 딱 한 번. 안 깨지잖아요. 추세가 그냥 유지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봅시다. IT가 지금 한 11시, 제가 오늘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뭐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최대한 IT 위주로 한번 볼게요. 최대한 IT 위주로 봅시다. 저도 매매 또 해야 되는데, 저도 IT 매매해야 되는데, 참.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좀 크게 갈게요. 근데 저는 이 화면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모 전문가분이 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조금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길래 왜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욕을 하고 다녀? 이랬는데 제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쟤는 뭐 이렇게 글씨가 짱이야 이러고 저는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사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편의도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지. 글씨가 좀 작죠?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보고 있는 거라. 이거 또 작아졌네. 크게. 큰 화면으로 보야 여러분들은 보기 편하시죠, 근데. 두산 테스나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런 게 더 많아요. 뭐가 많냐면 제가 여기 동그라미도 쳐놨지만 이런 데가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요 구간은 어때요? 살짝 이탈했잖아요. 지준선은 살짝 이탈했죠. 사실 이런 것도 많아요. 되게 휩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사람들이 뭔가 부를 단어가 필요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휩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휩소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론적인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일시 이탈했다가 돌릴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이 실전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때마다 뭐라고 뭐 꼭 변명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저 단어를 이제 휩소라고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휩소. 그래서 여러분들 휩소란 단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뭐가 휩소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휩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약간씩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게 자로 된 것처럼, 자를 갖다 댄 것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매매하기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종목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더 많아요, 실전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들은.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내용 자체는 좋죠. 예. 두산테스나가 그 삼성 파운드리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내용이 좋죠. 이쪽이 다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 후공정 오사트 쪽이 두산 테스나도 괜찮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IT에서 좀 종목들 한번 좋아 보이는 것도 쭉 한번 볼게요. 얘 괜찮아요. 테스나 괜찮고, 하나마이크론, 너무 좋죠. 하나마이크론 너무 좋고, 에이펙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괜찮아요.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 저는 요런 것들 좋네.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에이펙트, 인텍플러스. 자,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DDR5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사실은 보면 대부분 기판주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서는, 심택이, 일바구 무조건, 심택. 전 대덕전자도 좋은 것 같고요. 옛날 대덕전자 자회사였던 TLB도 괜찮고요. 유니테스트, 자꾸 소문 도는 주식. 유니테스트. 그거 조금 다른 결인데, 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T 플러스 전력 기기 쪽으로 봐줘야 되긴 해요. 조금 결이 그래서 다르기는 해요. 저는 요런 종목들을 좀 선호합니다. 심텍, 대덕전자, 유니테스트, TLB. 네, 심텍, 대덕전자, 유니테스트, TLB.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안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메모리, 랜드 이쪽 보면, 코미코 좋죠. 코미코, 솔브레인, 요 두 개는, 이제, 뭡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확장의 최대 수혜주 중에 소재 쪽에서 요 두 개입니다. 코미코, 솔브레인. 그리고, PSK도 좋습니다. 기관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PSK. 그리고, 이거 좀 애매하다. 이쪽은 좀 패스. 코미코, 솔브레인, PSK. 그쵸?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디 볼까?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ENF 테크놀로지 좋죠. 근데 얘도 많이 올랐어, 사실. 좋기는 좋은데, ENF도 좋고. 이거 좋은 거 얘기를 못 하겠다. 이게 다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보면 볼수록 좋은 거는 다 많이 올랐어. 반도체요. 기회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초조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기회는 늘상 있습니다. 있어요. 없을 것 같아도 생겨요. 시간 지나다 보면 보면 또 생기더라고요. 그쵸?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기회 항상 있는 게 기회예요. 기회라는 게 왜 기회겠습니까? 이게 보면 예전에 2차전지도 그랬고요. 2차전지도 그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랑 2차전지 같은 거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없을 때 주식이 올라갈 때 이런 주식들이 가면 많이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개인들이 보니까. 바이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토모큐브가 이렇게 갔어요.
갔어요. 이런 거에는 소외감을 안 느끼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갔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갔나 보다. 알테오젠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갔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외감을 잘 안 느끼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가면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반도체도 그냥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회는 또 생겨요. 생긴다고. 반도체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쪽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소부장은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 종목들을 소부장을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온디바이스 AI 이쪽은 한 연말 돼야 세게 갈 것 같긴 해요. 좀 시간이 남긴 했는데 얘네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은 올라간 거를 사는 거는 무서워하고 막 그러면서 또 안 움직이는 건 또 안 사려고 해요. 안 움직이는 거는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때 샀어야 되는 데가 되잖아요. 요거 조금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계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아셨죠? 반도체 기회 또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심지어 오늘도 이러다가 5장에 또 빠지면 제가 뭐 빠지라고 고살 지내는 건 아닌데 이러다가 또 조금 밀리고 하면 또 차이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반도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나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런 거 중장기로 모아가세요. 온디바이스 AI 쪽. 이런 거. 이거 몇 분이나 근데 이걸 할까 궁금하긴 하네요. 잘 많이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막 핫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더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쪽도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보니까. AD테크 이런 거는 꽤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이게 지금 AI에 뭐가 필요하다, HBM4다, 뭐 HBM 위아래 뭐 저전력 반도체를 해가지고 뭐 테스트 장비가 잘 나간다, 뭐 많잖아요. 지금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마지막에 어딜까요? 마지막은 결국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쓰는 AI라고요. 내 손 안에 AI가 마지막 최종 종착지인데 그거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온디바이스 AI라고 불리는 그 섹터 종목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 지금은 걔네들이 주인공이 아닌데 얘네들은 지금 포텐셜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요. 차트도 다 그래요, 보면. 차트도 10세 미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응축하고 있다고요.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연말에 시세 한번 주고 가격 조정 주고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고 이렇게. 주가는 다 이런 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다가, 여기서 가격 조정 세게 나왔죠.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긴 박스를, 물론 저점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굉장히 좀 요 가격 조정을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겪었다고요. 그리고 시세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N자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크게만 보면, 요 상승 트렌드였다가 가격 조정 나오고, 그 다음 기간 조정 꽤나 지루하게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은밀하게 저점은 올라왔는데, 그 상단,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자, N자로 갔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2번 한번 쳐보시죠. 이 큰 흐름만 빼고 계셔도 돼요.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뭐 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줄 아시면 더 좋아요. 주식이라는 게, 특히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내가 아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패턴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지나고 보면 되게 약이 돼요. 대부분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부분이니까.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하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100%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차트의 맹점이 그거예요.
확률도 높고 뭔가 내가 매매할 포인트 찾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지만 100%는 없어요. 근데 주식하는데 100%가 어딨어요? 어떤 도구든 다 100%는 없지. 그러니까 결론은 차트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차트 공부 필요하다. 100%는 아니지만 예, 그 얘기를 길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한번 물어봤었죠. 조선기자재.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조선기자재는 조선은 끝났다. 아니다. 또 갈 거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본 거 기억하시죠? 요거 물어봤더니 다 또 갈 거라며. 여러분들이 전부 또 갈 거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전부 또 갈 거라고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겠다. 뭐가? 쉬는 구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진다. 조선기자재 보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생각보다 쉬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겠구나.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생각보다 쉬는 구간이 좀 길어진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 단기로 반등도 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고점 저점이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또 기간 조정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저도 고민이 많았던 섹터인데 여러분들이 힌트를 주셨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또 간다고 하는 정도면은 무조건 저건 좀 쉬겠다. 쉬죠 지금. 조선이 쉬죠. 네, 조선기자재 하시면 안 돼 지금. 근데 진짜 왜냐면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자꾸 이런 거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왔다 갔다도 할 거예요. 왔다 갔다도 할 거라고요. 심지어 이 올라갔던 이 기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똑해서 매매를 분명 하실 거라고. 근데 기왕이면 저는 차라리 자신 없으면 안 보는 게 맞아요. 이쪽은 그냥 보지를 마세요. 차라리 보면 혹해지니까. 보면은 마음이 동하니까 차라리 보질 마시고 지금 봐야 될 섹터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우선순위란 게 항상 있는데 지금 섹터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1순위가 반도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것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지수 갈 때는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2순위 지금 뭐 봐야 되냐면 바이오 봐야 돼요. 왜? 똑같아요. 거래소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되고요. 코스닥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고요. 근데 바이오는 또 뭐야? 금리 인하 수혜주네? 그렇잖아요? 이제 3순위가 많아요. 3순위가 이것저것 많은데 로봇도 봐야 되고 AI도 봐야 되고 그쵸? 얘네 왜? 다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그리고 또 볼 게 뭐 있어요? 지주사 봐야 되고 증권주 봐야 되고 금융이라고 할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봐야 될 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너무 봐야 될 게 많은데 2차전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조선기자재? 엄청 올랐잖아요. 순위가 저는 밀린다고요. 지금은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종목이 차고 넘쳐서 딴 거 볼 여력이 지금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여력이 안 돼도 상황에 따라서 매매해야겠는데 거기까지 이게 잘 안 되네요. 보니까 2차전지도 어제 LNF 반등했잖아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쪽이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2차전지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 조정도 좀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우선순위에선 어쨌든 밀리거든요. 우선순위 더 급하게 봐야 되는 섹터들이 지금 명백해가지고 너무 명백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기는 해요. 안 좋지는 않아요. 2차전지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차전지를 예전에 워낙 화랑이었던 섹터니까 2차전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예전에 물렸다. 들고 가세요, 좀. 좀 들고 가시면 되지. 뭐 고민해요. 바닥은 나왔어요. 진짜 좀 들고 가세요. 어쩔 수 없지. 최근에 단기로 매매를 하고 있다? 조금 순위를 뒤로 두세요. 단기로는 딴 게 좋은 게 많은데요. 예, 굳이? 딴 게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근데 서로 입장은 다른 거라고요. 아셨어요? 서로 입장은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나 2차전지 종목 물려있는 거 있다. 2번 한번 쳐보십시오. 2차전지. 나 2차전지 종목 요즘 산 거 말고, 요즘 단기로 산 거 말고, 물려있는 종목 있다. 2번 한번 쳐보십시오. 한 종목이라도 있어. 한 종목이라도. 이거 봐요. 많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들이 보니까 2차전지랑 반도체가 제일 많아요. 항상 보면 2차전지 반도체가 많아요.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가 오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2차전지 반도체가 오를 때 내가 그게 없으면 많은 분들이 포모를 겪으세요. 보니까. 이게 제일 많아서 그래요. 제일 일반적인 주식들이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2차전지 전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어놨지만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이 섹터가 아직도 뭐 조정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단기로 보실 분들은 2차전지보단 지금 딴 거 봐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중간중간 물론 2차전지 보기도 하겠지만.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 뭐 이제 와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이 분명 올 거라고요. 예. 좀 바닥 나온 것 같아요, 2차전지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2차전지 바닥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2차전지 종목을 솔직히 매매를 잘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양반은 왜 2차전지는 바닥이 나온 것 같다고 하면서도 2차전지는 왜 보질 않는 것 같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요. 그냥 제 우선순위에서는 뒷순위에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올려 계신 분들 2차전지 바닥 나왔으니까 이제 점차 좋은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점차 좋아질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방송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해요. 지금 11시 18분인데 한 2분 정도 마무리 좀 보고 이제 뒷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더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참 묘해요. 수급이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급도 없고 미결제도 없고, 근데 조금 올라왔어요. 수급도 없고 미결제도 없고 올라왔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일반적인 시장은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적어도 외국인이 사든가, 제가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외국인 개인이 같이 선물 팔잖아요? 이러면 올라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수급 구조상. 근데 오늘 선물이 올라가. 심지어 미결제 새 돈도 안 들어오고 있어. 뭐야 이게? 아, 일반적이지가 않구나.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은 언제 들어온다? 언제 나타난다?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돈이 무식하다고 돈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 돈으로 그냥 올려버리면 상식을 자꾸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꼭들 명심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또 10시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고, 성토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